이 정부 들어와서 이제 평화가 대단히 많이 후퇴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지난 분단 60년 동안에 항상 있어왔던 그 전쟁 위기라든가 안보 우선의 어떤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결과가 아니라 정책의 실패라고 하는 거죠. 그 정책 실패 출발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왔던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남북 교류 협력, 화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철학적인 구체적인 성과 모두를 부인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이명박에 대해서 대통령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이 자리에서 쓰지 않겠습니다만, 이명박이 가장 크게 잘못한 것은 14공동선언에서 들어있는 남북이 일체의 전쟁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그 가치 위에서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었는데 일체의 전쟁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북도 하지 않고 남도 하지 않는다. 또 그러한 전쟁 행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화로 나가려고 한다. 또 그 속에서 북한 핵 문제를 적극적으로 남북이 협력해서 해결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안보의 기본 방침과 노선이 다 들어있음을 외면하고 부인한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남북 긴장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또는 외부 국제 환경과 정세 변화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오도된 역사인식과 대북 노선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정 토론자로서 남북 정상선언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남북 정상선언이라든지 아니면 그 평화체제 논의 이런 것이 육자회담의 진행에 따라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송민순 장관과 와이스 장관이 그 육자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육자 외무장관 회담을 판문점에서 열기 위해서 상당히 긴밀히 내부 논의를 해왔었습니다. 2007년 8월, 9월, 10월 계속 논의를 해왔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육자 외교장관 회담이 평화체제라고 하는 의제를 놓고 혹은 여기서는 3자, 4자니까 4자 외교장관 회담을 판문점에서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주제를 놓고 논의를 할 수 있었다면 이것은 그 뒤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3자 또는 4자의 정상이 모여서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하는 그것을 추진할 수 있겠다는 합의가 훨씬 빛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때 흔히 관료 정치에서 가장 큰 정체인 터프 워라고 하는 영역 전쟁이 보이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장관은 4자 외무장관 회담을 평화체제라는 의제를 갖고 판문점에서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아마 3자, 4자 정상회담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한 거부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3자, 4자 정상선언을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정부 내에 좀 더 깊이 있는 실무자 수준까지의 협의 그리고 이 4자 정상선언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미 간의 사전 논의와 함께 그 뒤에라도 남북 정상회담 직후라도 조금은 더 별도의 논의를 만들어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서해평화협력특위도 만들고 총리급 회담도 하고 국방장관급 회담도 했습니다만 남북 고위 책임 당국자 사이에 3자 또는 4자 사이의 정상선언을 논의하기 위해서 좀 더 긴밀히 협의할 뿐만 아니라 한미 간에도 고위급 협의를 진전시키고 또 우리 정부 내에서도 이에 대한 이를 준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할 때 외교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을 좀 더 깊이 인볼브 시켰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NLL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입장은 이미 몇 번 우리 백 실장님께서도
되었습니다만 사실상의 군사 분계선으로서 현재의 그 남북 관계가 전쟁 상태, 적어도 법률적으로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제법의 논리가 아니고 1953년 종전 이후, 그러니까 휴전 이후 형성된 남북한 간의 현실적인 관계를 기초로 해서 대북, 그러니까 우리 배가 북한으로 가서는 안 되는 대북 통제선, 그 다음에 북한 배가 남한으로 내려와서는 안 되는 봉쇄선, 이 과정을 거쳐서 남북 경계선으로 사실상 남북한 간의 그런 이해와 인정이 있었다.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NLL이라고 하는 선을 변경시키지 않은 조건 하에서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최대한 활성화시키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